36번 써봅시다. 일단 문맥상으로는, 좀 추워요. 물속에 잠긴 막대기는 굽어보이나 실제로 굽은 것은 아니다. 점 사이에 모순. 그치? 모순. 창과 방패죠? 한자성어예요. 두 글자짜리 한자성어. 모순. 그치? 모순. 창과 방패, 한자성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모순. 굽어 보이는 나무도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고, 실제로는 굽지 않은 나무도 하나의 현실이다. 뭐 있어요? 즉, 현상. 니은에는 현상. 그치, 현상.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후자를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 중 본질.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은 갈등이지, 갈등. 재밌죠. 칡갈자에다가,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를 써가지고,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까칠하고 아파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다라고 하면은 까칠하고 아프죠. 그 다음에 현상, 나머지, 여기 하나 있죠. 요거 가상할 때 써봅시다. 이 가짜는. 똑같이 쓰면 돼요. 얘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우리 한번 한 적 있었죠. 보면은 이 가증스러운 녀석아, 이 가식적인 인간아, 그러면 이제 거짓 가짜를 쓰는 말인데, 여기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전할전자를 써가지고 가전하면 우리가 문학에서 가전문학, 가전체 문학, 대표적인 게 공방전, 돈. 그 다음에 국선생전, 국순전, 술을 의인화한 고려때 문학이라고 했었죠. 가전. 그래서 여기서 거짓 가짜지만 얘가 뭐예요? 의인화했다. 그래서 거짓 가짜. 같이 쓰면 좋지. 여기서 가상할 때 얘는 거짓 가짜를 쓴 것이고요. 얘가 코끼리 상자거든요. 얘가 코끼리 상자인데 이제 코끼리 또는 모양 이런 뜻으로서의 그런 상자예요, 상자. 코끼리 상자, 모양 상자. 그래서 얘는 가상이라고 하면은 좋은데 보통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이제 헛된 것, 허상. 그거 조심하세요. 이 가상은 허상이란 뜻으로서 무슨 모양, 무슨 상, 눈으로 보는 상을 갖다가 가상 또는 허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말하면 거짓 현상, 거짓 모양, 거짓 상 해서 허상이란 말로 써요. 거짓 현상, 가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 가상현실, 가상의 삶 이런 거 말할 때는 이 거짓 가짜는 똑같이 쓸 때 이렇게 생각상자를 써가지고 거짓된 생각, 헛된 생각, 가상의 생각으로 할 때는 가상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내가 하나 가져왔죠.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상의 적을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싸움 연습하고 모의 연습을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상자를 써야 돼요. 생각상자. 보면 한자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요 가상과 여러분들 지금 이 가상과 그 다음에 이 가상은 다른 뜻의 가상이에요. 거짓 가짜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죠. (37번) 넘어가 볼게요. 한자는 외웁시다.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읽을 건 읽어야 되고. 1번에 저희에는 갈등. 그럼 나머지 안 한 거 뭐 있죠? 이건 본질. 마지막에 건 본질. 얘는 뿌리 근자 해가지고 근본. 얘는 근본. 얘는 본질. 이렇게 가면 됐지. 그럼 다 설명이 됐죠. 어, 37번.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유기. 그치? 유기. 우리가 보통 시체를 유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유기. 꿈을 버리다, 시체를 버리다 했을 때 유기. 요거 유기. 그 다음에 3번 근절. 얘는 근절. 얘는 근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3번은 제대로 됐죠? 3번은 제대로 됐죠? 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있어요? 마지막에는 포기. 얘는 포기.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다, 유기하다 하지 않죠. 여기는 뭐로 바꿔줘요? 여기 포기가 좋죠. 4번에.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휴가철인 7, 8월에 버려지는 것은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기하죠. 여기가. 유기를 고쳐야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취직하려면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근절하고. 근절이 맞죠? 제가 해설자에다가는 교정이라는 말도 좋다고 넣었는데 있는 걸로만 고친다면은 근절이 맞고.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다 투기하다. 그치? 쓰레기를 버리다 투기하다. 이 투자가 뭐예요? 뭐 던지다. 던질 투자 이런 데서 쓰는 것이 던지다인데 이런 것들 던지다. 투. 그치? 투약. 투기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래서 투기하다는 내던져 버리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이런 말로 쓰는 것이죠. 한자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게 바뀌는 개정 형태의 문제든 지금 형태의 문제든 뭐야 한자를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보시오. 이렇게 교체해보는 문제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 영역이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일반적이라면은 얘는 이제 간단 해석이죠. 수준이 높은 건 맞아요. 나도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출제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국가직 7급은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국가직 7급 문제에서 이런 것들도 출제됐다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지금 방향에 맞나는 싶긴 하지만은 한자를 그래도 볼 줄 알면은 풀 수 있지는 않느냐 한 거죠. 참고로 이 시는 제가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그냥 옛날 조선시대 때 옛날 사람들이 여러 그냥 이름 없는 또는 이름이 있어도 여러 시들을 묶어 놓은 그런 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추구편 중에서 하나를 엮은 거예요. 하나 엮은 겁니다.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해봅시다. 풀과 나무가 낮다. 풀나무가 낮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밑줄 친 기억은 땅이 두텁다죠. 땅이 두텁다. 땅이 두텁다. 땅, 땅, 땅 이렇게. 그렇지? 1번 아웃. 그 다음에 봄이 오니 백꽃이 하얗고 여름이 이르니 푸르다 뭐가 나뭇잎이. 그러니까는 나뭇잎 옆 풀 안 되지. 그지? 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물론 해석하는 문제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한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누렇게 국화가 피는 것이니까는 가을이 서늘하다. 가을이 서늘하다. 얘가 맞네. 틀렸네. 얘는 사사로울 사자잖아. 그치? 사사로울 사자잖아. 누런 국화가 피고 겨울은 차가우니 흰눈이 내리다. 가을은 서늘하다 대신에 이렇게 겨울이 서늘하다 이런 걸로 내서도 되긴 됐겠다. 어때요?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적인 한자 정도만 4급 한자만 다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우리 문제는 전부 다 뭐야? 사지선다잖아.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니까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제가 거기 해설지에다가는 지후, 수엽, 추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뜻 해석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 지후나 수엽이나 아니면은 추량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여기 한문에다가 묶어 놓은 것이죠.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다. 그래도 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그치?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는구나. 자연에 대한 얘기죠. 봄이 오니 백꽃이 하얗고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다. 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을은 서늘하고 누런 국화가 피고 겨울은 차가우니 흰눈이 내리도다. 어때요? 전부 다 자연에 대한 요소로서 뭐 자연의 다양한 그런 모습, 자연의 순한, 자연의 보존의 모습, 당연스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별다른 복잡한 뜻이 있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옛날 한시들은 이거 한시죠?
이런 식으로 배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한 편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복잡한 뜻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모습, 당연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39번 기역과 니은의 한자 표기. 이런 게 출제할 거냐 마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시험 문제 같은 해에 났던 건데 이런 문제를 조금 출제할까 말 것인가. 출제할까 말 것인가. 한자 표기 찾아라. 예를 들어서 도금을 읽어라라는 것은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한자 표기 역으로 가는 경우는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자, 간발. 그 다음에 비견. 간자는 사이간자. 그 다음에 발자는 털발자, 털럭발자라고 하지만은 털. 여러분들 보면 머리털, 겨드랑이 털, 어깨털이란다. 겨드랑이 털 할 때 코수염 털, 털럭발자, 털발자, 간발. 아주 잠시, 아주 조금의 시간. 간발. 우리가 간발의 차 그런 말 하잖아요. 비견 외웁시다. 비, 견주다, 비교하다 했을 때 견줄 비자에다가 견, 어깨견자 씁니다. 어깨견자. 어깨견자 외워두세요.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한자에다가 이렇게 달월자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의 신체 기관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이가 어깨견이에요. 어깨견. 어깨견이죠. 그치? 여러분들 인생이 나도 지금 이제 50이잖아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50대입니다, 이제. 인생이 분명히 수명은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아픔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진짜야. 이거 50견이라고 들어봤어요? 50견이라고? 나이가 50쯤 되면은 어깨가 아픈 거거든요. 진짜 아파요. 나는 이거 안 겪어봤는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평소에 50견 예방하려면은 좀 평소에 어깨 스트레칭도 많이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20대고 이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아파요. 50견 오면은. 50견 나이가 50 됐을 때, 50쯤이 되었을 때 어깨가 아픈 병 50견이라 그래요. 50견. 그럼 됐나? 뭐 간발 이런 말도 설명했고요. 됐죠? 40으로 넘어갈게요. 써봅시다. 많이 출제되었던 거예요. 자자. 크게 써볼게요. 예. 방자할 자자. 그치? 방자할 자자. 뭐, 마음대로 자. 방자할 자. 마음대로 자. 또는 방자할 자. 우리가 어디다 써요? 많이 쓰는 게 이런 오만방자한 녀석. 이런 오만방자한 지고를 봤나? 이런 말 쓰죠. 두 글자의 합성한 말이에요. 성격이 오만하다. 그 다음에 행동이 방자하다. 그치? 오만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자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행동. 성품이 내적인 거라면은 행동은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말로서 이런 오만방자한 것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오만방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자의성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의적. 자의성에서 온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의적. 뭐예요? 그 뜻이, 의미가 자의적이다라고, 자의성이다, 오만방자하다 이런 뜻으로서 서로 뭐예요? 필연적이지 않을 때. 필연적이지 않을 때. 그냥 지극히 우연적일 때. 그럴 때 자의적이란 말을 쓰는 것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만남도 자의적 만남이에요. 우리가 뭐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국어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문정호가 있더라. 자의적 만남이죠. 자의, 자의적. 거기서 오는 것으로서 자의성으로서 일단 얘는 설명할게요. 이거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은 말이에요. 방자할 자자. 얘는 지금 문법 문제이면서 어휘 문제이죠. 어휘 문제이죠.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자자도 봐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사물, 자의성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사물, 대상,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우리가 걔를 갖다가 뭡니까? 언어화, 기호화하는 것이죠. 언어 기호로서.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나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 대상 우리가 나무라는 언어로 기호로 표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는 지극히 뭐다? 우연적인 관계다. 필연성이 없다. 자의성, 자의적인 관계다. 이게 언어의 자의성. 제가 언어의 특성 중에서 몇몇 개 놓으라 그랬어. 1번 언어의 자의성이 제일 중요해. 언어의 특성.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있어요?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4번에 추상성. 그 다음에 5번에 분절성. 요 정도는 공부해 들어 그랬지. 언어의 특성 여러 가지 중에서. 대략적인 언어의 특성 한 10가지 있는 것 중에서 5개 정도는 공부하라고 했다.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이 자의성. 이렇게 대상과 그 다음에 언어와의 관계는 지극히 우연적인 관계다. 우연적인 관계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우연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막 그 동물농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여기다 놓고서 먹이를 놓고서 기다려 하면 안 먹잖아요. 그쵸? 안 먹잖아. 그러다가 먹어. 그러면 딱 그때 먹는단 말이죠. 이 언어학자로서 그 동물의 행동을 설명한다면 나는 동물학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강영욱처럼 그 강아지 박사가 아닙니다. 언어학자로 설명한다면은 동물은 절대로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실체하는 뭔가의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어기호화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기다려는 웨이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의 표정, 손짓, 동작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학습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먹이를 놓고서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지 안 먹고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기다림만 얘기할게. 여기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는데 기다려? 못 기다리지. 기다릴 수가 없죠. 삼겹살은 바로 그냥 쌈을 싸야 되겠죠.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뜻이 모두 있는데 언어기호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놓고서 먹이를 놓고서 기다리는 것은 주인의 반복된 학습 행동에 의한 것이니까는 걔는 먹이를 놓고서 침이 줄줄줄 흐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놓고 봤을 때 걔에게 기다려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걔 입장에서는 굉장한 학대기도 하죠. 하지만은 강아지가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이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학대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강아지한테 기다려를 가르쳐야 되겠죠. 자의성 됐죠? 간만에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언어의 특성 자의성, 언어의 대상 실체와 언어와의 관계는 지극히 우연적이다. 사회성 언어는 약속의 체계다.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시험에 참 많이 출제됐죠. 얘도 정말 많이 출제됐죠. 추상성 하의어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의어 만들기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연예인, 의사, 교사 묶어서 직업하기 좋아한다. 그 다음에 분절성 언어는 나누고 그 다음에 끊기 좋아한다. 분절성 이렇게 5개 정도. 1번에 지자체 할 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자세히 할 때 자자는 그 자세할 자자. 이거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자세하다 할 때 자세라는 말 한자어예요.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태, 외모 자자, 맵시 자자, 태도 자자, 그 다음에 모양 태자 써가지고 자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다 다른 자자예요. 얘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풀었느냐를 갖다가 이제 복원한다면은 필연성이 없다기 때문에 이 자자는 뭐예요? 스스로 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밀할 자자도 아니고 이 둘 중에서 골랐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이었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41번. 한자는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많이 설명해 줄게요. 자, 외웁시다. 현실할 때 이 실은 안 돼. 열매실자를 써야 돼요. 이 실은, 자, 써봅시다. 이 실은 뭐예요? 1번의 실입니다. 뚜껑 씌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집실자. 그치? 집실자.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학교집, 교실. 교실. 화장실. 이 장이 배의 장. 그치? 이 화자가 될 화자를 쓰거든요. 하지만은 그렇다, 되다, 풀다 이런 뜻이에요. 장을 잘 푸는 곳, 화장실. 화장실. 되게 많잖아. 침대가 있는 곳, 침실.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실자. 야박은 거기 있는 그대로 볼게요. 뜻이 야멸차다, 인정이 없다, 야박하다예요. 들판 야자에다가 얇을 박자 쓰는 겁니다. 얇을 박자 쓰는 거예요. 야박하다.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근성이 있다. 뿌리 근자를 쓰지 않고 얘는 뭐다? 써봅시다. 얘는 삼가다. 조심하다. 삼갈 근자. 삼가다. 조심하세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예요. 삼가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다가 맞아요. 삼갈 근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사고 치고 다녔어. 누군가한테 막 막말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뭐예요? 근신. 그치? 삼가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죠. 근신. 그치? 근신 처분을 받고. 그럴 때 삼갈 근자 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근조할 때도 이 말 쓰죠. 그 다음에 그는 평소에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했다. 채용할 때 채는 원래 캘 채자지만은 여기서 이 채자는 무슨 채자예요? 적어도 요거 조개 패자 들어가면은 돈에 관련된 말이죠. 무슨 채자?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꾸어줬어, 돈을 빌렸어. 받침 뭘 써야 돼? 상대방에게 내가 빚을 졌나?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겠지. 조심하세요. 빚채자입니다, 빚채자. 발음 조심해, 해. 좀 빨리 같이 발음해. 상대방에게 내가 빚을 지다. 빚을 지다. 빚의 허덕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빚을 지다 많이 그러죠? 빚의 허덕이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빚을 지다 그래야 돼요. 빚을 지다. 지읒 받침이에요. 그래서 빚채자죠, 빚채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의 채무관계가 있다. 이제 채권. 이렇게 할 때 뭐지? 뭐 빚채자. 그렇지, 채무. 또 뭐 있지? 부채. 이렇게. 됐지? 누군가에게 이제 돈 거래 관계. 빚을 진 돈 거래 관계. 그럴 때 채무. 채권이라는 게 빚을 져서 그 권리를 사는 거잖아, 채권. 그치? 부채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모자란 거니까 부채. 그럼 됐나? 하나 넘어갑시다. 한자는 외워야 돼요. 그냥 단순히 멍하니 보지 말고 외워야 돼. 지금 외우고 또 외우고 집에 가서 쓴 것도 외우고. 자,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답은 5번이고 1번 말도 안 됩니다. 어디 봅시다. 보면은 유교할 때 교자가 안 되죠. 얘는 무슨 교자예요? 학교 교자죠. 학교 교자. 그치? 학교 교자죠. 학교 교자. 당연히 뭐야? 학교 교자. 학교에 관련된 말로 가야 돼. 배울 교자가 아니죠.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은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배울 교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학교 교자 안 됩니다. 학교가 있는 곳 학교, 학교의 장, 교장, 학교에서 입는 옷, 교복할 때 쓰는 말이죠. 학교 교자. 이렇게 가야지. 학교, 교.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 문화는 주변 지역인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 오랜 시간에 걸쳐 보급되었다. 이 지역을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중국보다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이 깊은 영향을 받았죠.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놀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동남아시아 이쪽 동남아 이쪽에 가면은 상당히 불교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원래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깊은 불교권이었지만은 그게 어디지? 이렇게 조선 사회로 넘어오면서 유교로 넘어왔죠.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나? 막 거기 조선 시대 때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선 초기 넘어가면서 중기로 넘어갈 때는 유교가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다 산으로 갔잖아. 절이. 하지만 동남아시아 놀러 가봐. 사원 어디 있어? 동네에 있잖아. 동네. 큰 사원들 보시면은 다 동네에 있죠. 우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됐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거기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그치? 열하일기. 여기에 허생전, 호질. 그지? 그 다음에 양반전은 방경가계전. 이 열하일기 책에 보면은 이게 중국의 사신으로 우리가 갔다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조선인 사신한테 이렇게 불상을 줘요. 중국은 유교와 불교가 혼재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사신한테 불상을 줘야했더니 조선인 사신들이자 조선인 유학생들이 중국 사람이 준 불상들을 갖다가 이 더러운 이런 불교쟁이들, 중놈들이라 해서 그 불상을 받지 않고 막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막군이라 그래가지고 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봤더니 금껍질을 입혔거든. 이거 비싸거라 해가지고 막 팔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불교를 그때 되게 막 천시하고 그랬죠. 일본은 유학은 받아들였지만 유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불교의 사회가 된 거죠. 그것은 학문으로서 니은 틀렸어요. 배웁시다. 여러분들이한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공부한다는 학은 맞아요. 배울 학자. 가끔 가다가 중국은 간체자를 쓰죠. 요렇게 쓰는 것은 배울 학자를 간체자 약자로 쓰는 거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위에다가 꼭지 3개 붙어야 돼요. 요거는 글자 자자. 얘는 글자 자자. 얘는 배울 학자랑 같은 말인데 알아둡시다. 얘는 글월 문자로서 문서, 문집할 때는 이 문자를 쓰지만 학문은 이렇게 배우고 묻는 게 학문. 알겠지? 배우고 묻는 게 학문. 물을 문자를 쓰는 게 바로 학문입니다. 외워둡시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묻는 거예요. 배우고 묻는 겁니다. 이런 거 형성자죠? 얘가 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가 뜻을 가져온 거예요. 형성자죠? 학문은 배워서 묻는 거예요. 물읍시다. 모르면 물어요. 여러분들은 유독 묻는 게 없는데 모르면 묻는 게 좋아요. 학문은 배우고 묻는 거.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여기 틀렸어요. 디귿의 교양. 그렇지. 가르칠 교, 배울 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양이라는 게 기를 양자. 그치? 기를 양자. 얘는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의 수용은 틀렸어요. 수용. 뭐가 틀렸냐면은 수용할 때 여기 용을 쓸 용자로 써야 되겠고 여기서 이 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 용은 용모. 용자로서 용모, 외모, 용모, 외모 이런 말로 쓰는 것이죠. 용모용자, 외모용자, 용모용자, 외모용자. 그래서 용모라는 말로도 쓰고 또 뭐 있어? 뭔가를 용모, 외모할 때 용모용자 겉으로 드러난 것이면 받아들이다. 그치? 내가 그거 수락하다 이런 뜻으로서 뭐예요? 수용. 이런 말로도 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확대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뜻을 너그너그러이 이해해 줄 때 포용한다. 이렇게도 쓰는 것이죠. 그럴 때 용을 써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온 예인데 이렇게
에이. 에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 이건 말사자야. 뭔가 단어, 말, 개념할 때 이 말사자를 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치? 체언이었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면 동사.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은 형용사. 그치? 형용사.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용모, 용자, 외용, 용자.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뜻은 뭐예요? 외모, 용모 이런 뜻으로 쓰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서도 이 용을 씁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잘못이야. 원래 들어갈 글자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용용자, 쓸 용자. 받아들이다가 아니라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이론 맞아요. 미음의 이론. 이러한 견해에는 이론도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 관운상제와 일상생활 기반 뭐 이렇게 되니까는 뭐 정답은 어쨌든 5번이 맞지만 나머지 글자도 같이 쓰고 외우고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물을 문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new. 새 신자. 그치? 또 뭐 있어요? 이런 들을 문자, 얘가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귀 이자를 쓰니까 얘는 뭐야? 듣다. 들을 문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문, 뉴스페이퍼. 신문은 뭐예요?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지만은 신문은 매 페이퍼로 보다 보니까 새로운 소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새로운 소식을 이제 포털로 보니까는 다시 보게 되는데, 요즘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쓰셔서 알 수 있겠지만은 뭐예요? 신문기사 스피커 누르면 읽어주기 기능이 있죠. 누르면 이제 보면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야, 역시 다시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는 시대로 다시 왔어요. 요즘에 다시 왔습니다. 들을 문자. 들을 문자. 거기, 새로운 시대에 어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챗 GPT가 새 버전이 나왔거든요. 4.0 버전. 걔는 뭐예요? 2023년에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정보들을 좀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카카오 AI는 지금 GPT를 갖다가 카카오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써서 모르지 전부 다 스마트폰 카카오로 GPT를, AI를 가지고 왔어요. 곧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 스마트폰에 개인 AI가 들어오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내년 초반에 나올 거기 갤럭시 S24에는 뭐예요? 통역 번역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제 내년 가을이나 겨울이나 내후년 초반 모델은 뭐 들어있어? 전부 다 개인 AI가 들어있어가지고 여행 갔을 때 핸드폰만 주머니에 딱 넣고서 그냥 대화하면 얘가 다 번역해주고 얼마에 그런 흥정도 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 그게 내후년 초반이면 나온다고 이미 다 공표가 됐거든요. 자, 빨리빨리 공무원 됩시다. 빨리빨리 공무원 됩시다. 그치? 공무원은 뭐만 하면 돼? 건강하면 됐잖아. 정신건강만 올바르면 되고 몸만 건강하면 되잖아. 나 봐. 한 40대 초반까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는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그치? 건강합시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발달할 거예요. 야, 스타워즈 뭐 했습니까? 광선검 뽑고 우주로 날아가고 다 헛된 얘기예요. 내 앞에 현실을 걱정을 해야지. 미래는. 내 앞에 현실로서. 광선검 뽑고 지금 로봇가 다니고 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야, 여러분들의 미래. 나 어릴 때 막 보면은 막 마징가 제트 날아다니고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합체 로봇 뭘 중요합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 그치? 아니면은 전기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앞으로는 뭐야? 내가 타고 다닐 건 정말로 자동차가 맞아? 지금처럼 운전하면서 어디를 찾아가는 자동차가 정말 맞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5년 후에는 야, 빨리 공부합시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 정말로 들려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빨리 공무원 됩시다. 하지만은 쉬었다 갈 것도 쉬었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기 43번에는 뭐 그게 크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44번에 빨리 한자 써보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좀 늦게 끝나가지고요. 이 시간은 50분에 딱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12시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